2025년 하반기 삼성전자 설비기술 직무에서 면접을 보시고 나서 나오시자마자 저에게 면접이 너무 아쉬웠어요. 뭐 어려웠어요. 이제 하셨던 분이신데 아주 시원하게 최종 합격 소식을 저에게 들려주셨던 분이셔서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셨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인터뷰를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도 하반기 삼성전자 설비기술 직무에 합격한 합격자입니다.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작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네네, 2025년 2월에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좀 공백기가 있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취업의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던 거예요? 저는 25년 2월에 졸업을 하고 최종 합격 발표가 나기까지 총 9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보통 친구들이 그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많이 막막해 하시는데요. 가장 답답하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의 경우 주변에 취준생도 많이 없었고 또 같은 직무, 같은 산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다 보니 동기부여도 좀 줄어들고 취업 관련 정보도 얻기 힘들었었습니다. 따라서 대학 동기들과 연락하면서 서로 취업 트렌드나 자소서 정보도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외로운 시간을 견디는 것이 빠르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외로웠던 시간이 빨리 탈출하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셨나 보네요. 네, 그렇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합격하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전통적으로 계속 네 항목으로 나와 있고 700자에서 한 1000자, 1200자 정도 길게 작성이 필요한데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어떤 부분에 조금 심혈을 기울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가지 항목 중에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풀어나가는 그런 질문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를 제가 경험한 졸업작품이나 직무 관련 교육 등 직무 관련 경험으로 풀어내는 부분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대내외 활동이나 수상 경력 같은 부분에 가능한 많은 항목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직무 분석을 굉장히 그런 꼼꼼하게 하신 편이시네요. 네,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 주변의 현직자분들이나 또 공대 누나님에게 조언을 많이 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직무 분석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녹여내셨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 서류 합격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총 기간을 생각해보면 3개월 정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서류 합격 전에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전체 흐름을 익히는 정도로 준비를 했고 또 중간중간 문제를 계속 풀면서 실전 감각을 잃지 않을 정도로 준비를 해두었었습니다. 서류 합격 이후에는 시간 관리와 정확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전 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서류 합격 전부터 준비를 하기가 조금 내가 이게 합격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미리 준비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 기업마다 다 인적성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서류 합격 이후에 준비를 하면 좀 늦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인적성 문제집으로 공부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사슬 기본서로 가장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지사서로 공부를 했고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시중에 친구들이 많이 푸는 온라인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은 한 몇 회 정도 풀어보셨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 15개 이상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트렌드가 조금 더 빡시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오늘 모신 이유기도 한데 그 면접 나오시고 나서 어려운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 합격이 되신 케이스이신데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신 걸까요?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부분은 1분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였습니다. 특히 1분 자기소개는 면접장에서 제가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 때 자다가 중간에 깨도 바로 나올 수 있게 계속 연습했었습니다. 면접이라는 게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준비하면서 가장 답답했었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 답변을 준비할 수 없으므로 우선순위를 통해 답변을 준비한 편입니다. 자소서 관련 질문부터 해서 직무, 또 산업에 대한 지식 순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고 특히 직무와 산업 관련 지식에 대해 모르는 점을 공대 누나님에게 질문을 하면 빠르게 답변받을 수 있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안해하시는 게 티가 날 정도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면접 끝나고 나서 해볼 만한 것 같다. 혹은 면접관님이 보내는 합격의 시그널이 이렇게 느껴지셨던 적은 없었던 건가요? 네,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저는 면접이 끝나고 나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면접에 떨어진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좀 스스로 느낌이 안 좋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면접장에서 제가 준비한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면서 후회했던 것들이 계속 기억에 남아서 그런 부분이 좀 면접을 기대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직접 경험해보니까 잘한 것보다 못한 것만 떠오르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가몰이라는 말이 있듯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완전히 아예 탈락할 수밖에 없는 친구를 뽑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학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이것 때문에 합격된 건 아닐까 하고 추측하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면접 중간중간에 제가 답변을 잘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라는 마음을 계속 되새기면서 면접장 문을 닫고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계속 노력했던 게 면접위원님들에게 좀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포인트들이 아마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 준비를 이렇게 기간을 다시 돌이켜봤을 때, 이거 미리 좀 해놨을 걸 하고 후회했던 점이나 혹은 지금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시는 활동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후회했던 것은 아무래도 영어 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좀 영어가 어려웠는데 어학 점수가 높으면 우대 사항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나 직무가 정말 많기 때문에 어학 공부를 틈틈이 미리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사실 공대 졸업생임에도 불구하고 어학 성적을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하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놀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반대로 이거 진짜 정말 취업에 도움된 것 같다 하는 활동도 있으실까요? 네, 저는 직무 관련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수업을 통해 직무 관련 용어와 또 실제 현업에서 엔지니어의 업무를 경험한 점이 취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의 적성과 맞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었고, 또 해당 수업에서 배운 내용에 나의 생각을 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하나의 경험도 허투루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모두 다 이렇게 강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좀 직무와 연관 있게 어필을 하셨던 것 같네요. 취업 준비 중에 사실은 우리가 멘탈이 많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멘탈이 무너진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주로 친구와 밖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소서 쓰고 또 인적성 공부하고 면접 준비하면서 무기력할 때도 되게 많았었는데, 밖에서 친구랑 1시간 정도 뛰고 나면 자소서에 쓸 내용이 떠오를 때도 있었고, 또 잠시 미뤄놨던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서 그렇게 힘든 시기를 극복한 편입니다. 정말 고마운 친구네요. 그 친구도 잘 되셨겠죠? 그 친구도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친구도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렇게 불안할 때 좀 스스로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들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만 불안하고 힘든 게 아니다라는 마법의 문장을 계속 스스로 되새겼던 것 같습니다. 현재 취업 시장이 어려워진 만큼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취준생분들이 힘들 거라 생각했고, 또 실제로도 그랬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으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독서실을 가는 등의 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그 시기를 버텼습니다. 수험생과 같은 시간을 보내셨군요. 그렇게 맞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취업 준비를 할 때를 뒤돌아봤을 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취준 당시 완벽한 스펙을 만들고 서류를 넣자라는 관념에 갇혀서 상반기는 거의 포기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류를 넣기 시작한 케이스였는데, 결국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스펙업을 위해 노력하되 소중한 기회를 그냥 날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에 올라온 공고가 또 하반기에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기도 하고, 결국 자소서나 면접 경험 등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취업이라는 점을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도 주변에서는 저도 실무 경험 좀 쌓고 지원하려고요. 혹은 이제 교육 좀 듣고 혹은 자격증 좀
따놓고 지원하려고 하시면서 이제 스펙업 하신 후에 지원을 하시려고 지원을 아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네요. 완벽한 스펙은 없다고 하시는 이야기가, 그쵸?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삼성에 합격했으면 학벌이 좋거나 아니면 학점이 좋거나 어학이 높거나 자격증이 많거나 수상 경력이 많거나 이렇게 스펙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합격자분이 생각하셨을 때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스펙들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저는 스펙보다 중요한 건 당연히 직무 관련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은 결국 면접까지 전부 합격을 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스펙은 서류 합격이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직무 관련 경험은 아무래도 면접에서 스펙보다 더 큰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류에 합격할 정도의 스펙만 가지고 계시다면 인턴이나 교육 같은 직무 관련 경험을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와 함께한 그 취업 준비가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저는 사실 이번에 최종 합격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에 또 같은 기회가 있으면 공대 누나님에게 도움을 요청드려야겠다 생각했을 정도로 이번 취업 준비에 굉장히 만족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공대 누나님과 인성 플러스 직무 모의 면접 과정을 진행했었는데 실제 면접장과 같은 환경에서 진행해 주시고 또 아쉬운 답변이나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 피드백 받은 점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면접장에서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많은 합격자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주변에 현직자가 없으면 알 수 없는 산업이나 직무에 관한 내용도 공대 누나님과의 연락을 통해 빠르게 알 수 있었던 점이 시간도 아끼고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양질의 정보가 많아지니까 확실히 기존 답변에 한두 문장 더 붙일 수 있게 되고 답변의 전문성이 높아져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 하루 전날까지도 공대 누나님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마다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지금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 저에게 질문이 많은 친구들이 합격률이 높으시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많이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저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사실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는 실제 면접도 이렇게 차근차근히 굉장히 잘 답변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하반기에 서류를 20개 넘게 넣었지만 두 군데에서밖에 서류 합격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중 한 곳이 삼성전자였고 제가 지원한 회사들 중에 가장 좋은 곳에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1승만 하면 되는 싸움이고 다른 곳에서 탈락을 맛보게 되더라도 본인을 알아봐주는 회사나 기업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떨어졌다고 해서 스스로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힘내서 원하는 곳에 들어가실 수 있게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마지막 응원까지 오늘 합격자님이 굉장히 모범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시간이 더 값지게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반도체 취업에 도움되는 영상, 인터뷰, 이벤트 가지고 오도록 할 테니 알림 설정 해두셔야 정보 얻어가실 수 있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